스쿼트도 파샬 스쿼트, 커터 스쿼트, 하프 스쿼트 해가지고 딥 스쿼트, 이제 저희가 다 앉을 수 있는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범위 내의 근력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기에 따라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지 매번 그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비언 레슬리 강윤중입니다. 아무리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도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잦은 부상에 시달리거나 혹은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고 자꾸 잦은 부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높은 확률로 가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성에 대한 문제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의 인체의 관절은 관절 가동 범위라는 걸 갖고 있어요. 정상 관절 가동 범위 해가지고 팔꿈치는 펴졌다가 접혀야 되는 관절이죠. 근데 가동 범위가 제한된 사람은 쭉 펴지지가 않는다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접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접힌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가동성에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동성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 잦은 부상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가동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가동성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동성을 알아보기 전에 가동성과 유연성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가동성이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내 인체가, 제 자신이 어떤 관절을 컨트롤하는데 제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여기까지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를 내가 갖고 있는 어깨의 가동성, 가동 범위, 가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연성이란 뭐냐? 저는 팔을 여기까지밖에 올리지 못해요. 제 근육을 제어를 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제가 힘을 빼고 누가 저를 이렇게 쭉 눌러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 눌러주는 사람이 힘을 빼버리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힘을 줘서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는 여기까지가 가동성인 거고요. 누가 올려줬으면 이게 유연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관절 가동 범위가 외부의 힘에 의해 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거기를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거기까지를 이제 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동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이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움직임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인체가 움직이는 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일 때 가동성이 떨어진다면 움직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뭔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한 대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동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게 때리고 싶어도 여기서만 때리잖아요. 만약에 제 가동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때리는 게 훨씬 더 아플까요? 여기서 때리는 게 훨씬 더 아플까요? 그것처럼 우리 몸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충분히 확보된 가동 범위는 우리 몸에 역학적으로 이득을 주기 때문에 움직임 효율성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가동성이 좋은 사람들은 움직임 전략이 많아집니다. 움직임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팔꿈치가 0도에서 9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0도에서 1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고 비교를 했을 때 0도에서 9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90가지가 있는 거고, 0도에서 10도까지밖에 못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임 전략이 10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우리 몸에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지만 각 관절들이 협응을 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그 움직임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움직임 전략은 항상 우리 뇌에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적은 쪽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적은 쪽으로 움직임 전략을 짜는데 그 전략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적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움직임 전략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피로에 강하고 훨씬 더 회복도 잘 되고 훨씬 더 운동 수행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동성은 우리 몸의 움직임 전략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동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부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부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동성이 안 좋으면.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걷다가 발목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평소에 발목을 잘 움직이고 발목의 가동성이 좋은 사람은 제가 발목을 여기까지 뺐어도 내가 여기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동성이 없는 사람, 내가 발목을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는데 여기까지 뼈버렸다 한 사람은 그냥 여기서 발목을 뼈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발목 부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동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상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어떤 하나의 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가동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관절들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가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팔꿈치가 다쳐서 팔꿈치를 여기까지밖에 못 구부려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보상작용을 하냐면 팔꿈치를 여기까지밖에 못 구부리니까 손목을 이렇게 하고 어깨를 뒤로 빼면서 목을 내밀겠죠. 그러니까 팔꿈치 하나로 못 구부려가지고 팔꿈치가 가동성에 제한이 걸린 사람은 손목, 어깨, 목 이 세 가지 관절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스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발목 가동성, 그 다음에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목과 고관절 가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가동 범위, 그 걔네들한테 일어나야 하는 가동 범위를 다른 관절, 무릎 혹은 허리가 그 가동 범위를 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과도하게 움직여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첫 번째 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 전체를 활용해서 운동을 해라입니다. 저희가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특정 범위 내의 근력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기에 따라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지 매번 그렇게 하시면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상체도 마찬가지고 하체도 마찬가지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해서 하는 운동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결국엔 그 특정 범위만 훈련한 게 그때 당시에는 힘이 세질 수도 있고 근력이 강해져서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질 수 있지만 나중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 전체를 이용해서 하는 훈련을 꼭 섞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부하를 사용해서 운동해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력 훈련, 웨이트장이나 아니면은 근력 저항 운동을 하면서 이 두 개만 잘 조절하면 훈련을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엔 무게와 속도예요.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저항, 부하는 높아지는 거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 가동성을 높이는 훈련을 할 때 움직임 속도를 잘 조절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적절한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적절한 속도란 무엇이냐? 내 몸이 잘 컨트롤 될 수 있는 속도.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관절에서 보상작용이 나오던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떨림, 그 불안정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함을 계속 이겨내려고 계속 빠른 속도로 하다가는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팁은 관절 가동 범위 전체를 이용한 훈련을 해라. 관절 가동 범위를 이용한 훈련을 하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스피드로 훈련을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한 발로 이렇게 한 발 스쿼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엉덩이, 무릎 뭐 다 잘 사용하면서 발목 잘 접히면서 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되게 빠른 속도로 내 관절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내 하지의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리가 막 후루룩 이렇게 떨리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갑자기 무릎이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뒤꿈치가 이렇게 확 떠버리거나 다른 보상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체 훈련을 하든 하체 훈련을 하든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속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로 내가 컨트롤 가능한 속도 내에서 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관절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안정성이 요구되는 관절과 가동성이 요구되는 관절들이 약간 나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발목 관절은 가동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건너서 고관절은 가동성이 중요해요. 그 다음 고관절 위에 요추 지나서 흉추는 가동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동성이 부각되는 관절들이 있는데 이 관절들을 잘 훈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관절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움직여야 하는 관절에서 나와야 되는 움직임을 안정성이 필요한 관절에서 보상하게 돼요. 제가 스쿼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발목이 제한이 돼 있어서 발목이 이렇게 접히지 않고 접히려고 그러면 이게 뒤꿈치가 뜨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겠죠. 무릎은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이고 그 다음 앞으로 부하가 많이 쏠리면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릎에 부하가 많이 생기고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고관절이 접혀가지고 이렇게 스쿼트 깊이가 내려가야 되는데 고관절이 접히질 않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허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허리에서 이 움직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부하가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흉추는 왜 중요하냐? 흉추가 유연하지 않으면 흉추가 움직이는 방향은 양옆으로 돌기도 하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요. 세 가지 면에서 다 움직이는데 우리 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가 어깨거든요. 그럼 어깨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흉추가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흉추가 굳어있는 사람은 어깨가 많이 과도하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어깨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어깨가 가동성이 좋은데 이 가동 범위가 어깨 관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흉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강한 어깨를 가지신 분들은 흉추, 여기 가슴, 등 허리에 있는 이 흉추가 유연하게 됩니다. 이게 유연하지 않으면 어깨 관절로만 과도한 부하가 쌓여서 어깨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핵심 관절들 중에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발목은 가동성, 무릎은 안정성, 그 다음에 고관절은 가동성, 고관절 바로 위에 있는 요추는 안정성, 그 다음에 흉추는 가동성, 어깨는 안정성.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동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핵심 관절들, 발목, 고관절, 흉추 이 세 가지 관절들이 잘 움직이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이 관절들을 잘 움직일 수 있게 가동성 훈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핵심 관절의 가동 범위가 지금 내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인터넷이나 찾아보면은 정상 관절 가동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의 가동 범위가 지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관절을, 그러니까 발목이나 고관절, 흉추를 움직일 때 만약에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듯한 통증, 찝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동 범위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분명히 지금 발목 스트레칭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서 뒤에를 늘렸는데 앞에는 찝히지는 않아요. 다행히 뼈와 뼈끼리 찝히진 않는데 뒤에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동 범위 혹은 그 관절에 있는 가동성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고관절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쭉 들어 올린다고, 무릎을 쭉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앞에가
부딪히거나 불편한 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지금 고관절의 가동성이 좋지 않구나. 앞에 부딪히거나 불편한 감이 없어요. 근데 뒤에가 늘어나는 느낌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 고관절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고관절은 또 발목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흉추도 마찬가지예요. 흉추도 앞뒤로 움직일 때, 흉추를 저희가 앞뒤로 움직일 때 어떻게 내가 늘어나는 곳이 늘어나는지, 혹은 뒤에 이제 좁아지는 곳이 찝히거나 불편한 통증이 있진 않은지, 이 양옆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동 범위가 물론 제한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내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를 체크하려면 좁아지는 곳에 불편함 혹은 찝힘 이런 느낌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 늘어나는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내 지금 관절이 지금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동작 방법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 웜업 루틴에 거의 대부분 넣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핵심 관절들을 어떻게 저희가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워밍업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동성을 높이는 훈련은 하루 날을 잡고 열심히 한다고 가동성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꾸준한 루틴, 그래서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웜업 때 가동성 확보 훈련을 꼭 같이 넣으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동성을 높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운동들 잘 참조하셔가지고 새해에는 다치지 말고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